세계 최신 가전과 IT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S 2020이 개막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해 IT 기업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래 IT 산업을 전망하고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다. 2020년에 기대되는 업종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IT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T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 또 이번 주에 많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뛰어넘는 실적 나왔죠. 여기에 CES라는 대거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술들이 선보이게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용원 부장 그리고 이온 IT 칼럼니스트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막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 CS 2020 올해 가장 큰 트렌드, 화두가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별나게 이 자동차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혁신 아무래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8K TV와 더불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한 변화 올해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겠죠. 특히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빌리티랑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이 3가지가 올해 CS 2020의 핵심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글로벌 IT 강자인 삼성전자 전시관에도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거기서 디지털 콕핏 2020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 자동차를 위한 모델하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삼성전자에서 어떤 이 자동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장 부품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약간 차 모형을 이제 구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안에 시트에 딱 앉으면은 앞에 이제 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도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백 밀러도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가지고 네. 삼성의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말로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에 여러 가지 안전 정보 이런 걸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이 삼성이 전에 인수했던 하만과 네. 함께 TCU라고 해가지고 이 차량 통신용 유닛이 있습니다. 이걸 5G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통신용 유닛인데 이걸 장착을 해가지고 좀 더 커넥티드 카를 구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여러 기술이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 한 공간에 집약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AI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을 필두로 실적이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 또 실적을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5천억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좀 줄었죠. 그렇죠. 매출액 영업이익이 줄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예측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나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7조 1천억 이렇게 좀 나와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부별로 좀 살펴보면은 IM 사업부라든가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 충당금 환입의 일회성이 발생을 해서 뭐 3분기 지난 3분기죠.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유지가 되었다라는 측면이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랜드 가격 자체는 지난해에 벌써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이 디램 가격 자체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가격 판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는 상당히 추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2019 대비해서 202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업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적이 그래도 전분기 대비 개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2020년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끌어갈 만한 기술 키워드는 또 폴더블 폰, 5G 폰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럼 우상향밖에 답이 안 나오는지 어떻게 보세요?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 대비해서 한 9%가량 순이익이 좀 증가하는 걸로 현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이효은 칼럼니스트의 의견도 좀 궁금한 게 사실 거기에 많은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5G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도 있고 미래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고 반응도가 좋은 제품은 뭘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하나는 이제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이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 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지금 실물을 본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이 올해 내놓을 위아래로 접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치 역시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 특히 이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메모리 쪽으로는 올 한 해 아까 이 CS 가보시면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인공지능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서버거든요. 서버에서 이 인공지능 자체가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반도체 역시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올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도 사실 많은 경쟁사들이 오다 보니까 네. 서로 눈치도 보고 아 경쟁사들은 이번에 어떤 제품을 내놓았느냐 좀 서로 신경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삼성과 LG의 그런 신경전은 없었습니까? 지금 삼성과 LG는 네.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지만 네. CES는 CES 내부 규칙상 상호 비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ES 좋은 내에서 룰이네요. 다른 건 없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각자 내놨던 게 8K TV를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이제 LG 쪽에서는 이 OLED 월이 확 펼쳐지고요. 삼성 쪽은 진짜 부스가 크게 차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외신들도 인정하는 게 이제 이 그 최고급 TV 시장은 완전히 한국이 이미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네. 이번에 LG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값비쌌던 OLED TV를 조금 더 이제 작은 치수로 낮추면서 좀 이제 저렴하게 보고 더 많이 팔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를 통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TV도 선보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질은 LG가 조금 낮고, 네. 근데 이 저화질 컨텐츠를 개선하는 이런 프로세서 기술은 삼성이 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냥 통틀어 봤을 때 이제 대형 패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이 고급형 TV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번 CS 2020 이후에 ID 가전의 판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이번에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무슨 뭐 인공지능 TV이다, 인공지능 뭐 어떤 기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대신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예를 들어 세탁기가 이 세탁물을 빨 때 알아서 옷감을 파악해가지고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제안을 해준다거나요. 아니면 TV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화면을 판별해가지고 최적으로 이 화질 개선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질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간 어떤 고부가 가치 가전들의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이 개인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은 편인데 네. 이에 대한 시장이 좀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5G로 연결된 어떤 스마트 홈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가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아직
이리 5G로 구성된 스마트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올해 안에는 예상이 어렵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으로 이제 서비스가 대중화된다. 저희는 뭐 로봇 청소기 정도만 쓰고 있는데 더 다양해지겠고요. 여기에 AI라는 기술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것이다라고 그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증시 차원에서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CS2020의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부장님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CS2020 관련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CS2020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이냐, 어떤 섹터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을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최근에 공매도 추정가가 53,170원입니다. 그 위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월 6일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쭉 가진 않겠죠. N자형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8,800원, 69,000원 이렇게 밴드 잡으시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전략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SNS대, FSD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오늘 좀 빠집니다. 카카오, 네이버 꾸준히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첨보라든가 에코프로 BME라든가 엠플러스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2차 전지 섹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2차 전지 꼽아주셨는데 사실 반도체를 좀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게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모든 AI, 로봇 다 거기에 기초 베이스는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로 따로 좀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주목받은 게 삼성전자의 이쪽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작년부터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의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 차원에서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뭐 DB하이텍 이런 종목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테스나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인공지능이 합쳐진 그 미래의 베이스 반도체인 만큼 또 메모리가 중요하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CES에서 증시 키워드를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온 칼럼니스트 곽영은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